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4일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얀마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 장관이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국가관리위원회 5대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치적 위기에 대한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정치적 위기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국가관리위원회의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에 대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들은 실망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이 특사에 대한 추가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담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면담 대신 전 정권의 부통령과 하원의회 위원장을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급된 인물들은 NLD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측 입장을 듣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근절 운동가들은 최근 미얀마 거친주와 따닌타리 타운십에서 양귀비 재배 농장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양귀비 재배 지역으로 와잉모 타운십과 따나이 타운십, 치포이 타운십, 사가잉 지역 북부 국경 인근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잉모 타운십에 있는 교회 목사는 이 지역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이 양귀비 재배가 가장 활성화되었지만 2021년에는 재배 농장은 그때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쿠데타 이후 정부의 양귀비 재배에 대한 통제 불능이 재배 농장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대규모 농장 운영은 지역 주민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나이 타운십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미얀마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양귀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양귀비 재배 증가로 인한 약물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아라칸 반군 대변인은 미얀마 국방부가 아라칸 반군 행정 방침에 대해 마을 관리자를 통해 조사를 하거나 강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얀마 보안군이 관할 구역 관리자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며 아라칸 반군의 행정부 직원과 협력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적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부띠다웅 타운십 마을 관리자 3명이 미얀마 국방부 535대대 사령관에게 불려가 위협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령관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아라칸 반군 측에 식량 공급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구성한 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짜욱도 타운십 무슬림 마을 관리자들을 불러 아라칸 반군 행정부 직원과 협력을 금지하고 적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변인은 이런 행위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2년간 미얀마 국방부와 아라칸 반군 간 교전이 격렬하게 발생하였으나 2020년 11월 비공식 휴전을 하며 쿠데타 이후에도 교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구금 중인 미국인 언론인 데니 펜스터가 징역 2년에서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미얀마 불법단체법에 의거하여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양곤 인세인 교도소 내 법원에서 진행된 데니 펜스터의 공판에서 불법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상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금된 외국인 언론인 중에선 유일하며 미국 정부와 국제언론단체에서는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데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으나 건강한 상태로 있으며 보석 신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데니 펜스터는 결혼한 지 7주도 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양곤국제공항에서 출국 과정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담당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한 표민대인 전 양곤주지사의 증언들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공판 전 몇 분간 허락된 면담 후 국가고문의 말을 인용하여 국가고문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다고 밝히며 전 양곤주지사는 국가관리위원회의 강압에 의한 증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 양곤주지사는 2021년 2월 구금이 된 이후 3월에는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에서 국가고문에게 뇌물을 상납하였다는 자백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백한 영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가고문에게 현금과 금을 주기 위해 최소 3차례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백 영상은 전 양곤주 지사의 표정과 입모양 등이 제대로 맞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NLD당 3인방 공판에서 NLD 측 인사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며 다른 고위 간부들과 달리 전 양곤주 지사는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는 러시아 민영은행이 미얀마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21년 회계연도 2월 현재 러시아 수출은 985만 달러, 수입은 679만 달러를 기록하며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석유, 비료, 고무원료, 화학, 인쇄용지, 의약품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51개국 중 22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활발한 사업 교류 활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정부는 군사적 관계를 발판으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 설립 준비와 미얀마 러시아 비즈니스 화상 간담회를 통해 사업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러시아의 관계는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군사 정권이었던 1950년대부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미얀마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며 2014년부터 19년까지 미얀마 무기 확보량의 최소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수호이 30 전투기 6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였고 2021년 1월에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감시 드론에 대한 계약 체결도 진행되었으며 미얀마 군장교들은 러시아 사관학교에서 훈련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2020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승전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석 이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협회는 잭갸운 국경무역 게이트가 제한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21년 7월부터 폐쇄되었으며 미얀마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중국산 제품 수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10월 4일에는 미얀마 상무부 친쇄호 무역센터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중국 친쇄호 국경무역 게이트가 2021년 10월 6일부터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용품 수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 게이트는 해당 지역에선 무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무역 게이트이며 미얀마 전체 국경 게이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마웅온 전 의원은 미얀마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방글라데시로 밀수출하는 마약 밀수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마약 주요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재배된 마약들이 미얀마 중부 지역을 통해 방글라데시까지 운송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함에도 화물 바꿔치기도 하지 않고 미얀마 내륙을 가로질러 운송이 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선 법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10월 첫째 주 사이 마웅도 타운십에서 최소 10건의 마약 적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검문소에서 100억 달러 상당의 WY 메스암페타민과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아이스 마약이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라카인주 청년단체에서는 마약 유입이 증가되면서 라카인주 농촌 지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개 상장사가 있는 양곤증권거래소에서 2021년 9월 주식 거래량 19만 3,353주, 8억 2,500만 잣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양곤증권거래소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일시 휴장을 했다가 23일부터 재개하여 부동산과 함께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14억 8천만 잣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외환관리법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얀마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외환관리법 제44조 A항을 추가하였으며 외환관리법 제41조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외환관리법 제41조에는 외환관리법 각종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불안정한 환율 통제를 위해 외환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딜라와 세번부두에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최초로 해안경비대 창설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미얀마 해역의 안보와 인명구조, 인신매매, 불법조업, 마약 밀매 등의 해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해양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서
해양경비대의 창설이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해양경비대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인수된 군함 4척은 전장 47m의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군함으로 당분간은 해군 산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